안녕하십니까, 바이크닥터입니다. 2019년 9월 약 2년 전쯤에 대한민국 오토바이 현주소, 오토바이 과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무려 11만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였고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이 영상을 그대로 국회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국민청원을 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많은 응원을 주셨습니다. 무려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지금도 안타까운 오토바이 사망사고 소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배달 라이더들의 난폭운전으로 이륜차의 인식은 더 퇴보되었고 이제는 이륜차라고 하면 앞에 반드시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입니다. 그러던 중 2021년 9월 2일자 이번 주죠. 국토교통부에서 이륜차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얼마나 한심한지 한숨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안타까운 선능력 배달 라이더의 사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라이더의 사망 소식이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프랑스 공익 광고도 공유해드렸고요. 그러던 중 매일경제신문 9월 3일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륜차 무질서 이제 그만. 내용은 강력한 단속이 시작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21년 10월부터 아시겠지만 몇 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아마 10월이 되면 엄청난 단속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이륜차들이 주 단속 대상이 되겠죠? 도로 위에 흉기다, 킹란이다, 불법 이륜차.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개소리냐. 하나하나 차근차근 씹어드실 수 있게 잘게 부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관련 보도자료 한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이륜차 운전자의 블라블라블라 해서 함께 논의 확정하였답니다. 참석해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냥 결론만 딱. 자,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공익 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때까지 해온 게 다 뻘짓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니, 지들 정책 실패했다 소리는 안 하고 애꿎게 죽은 이륜차 사망자들을 들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륜차 사고와 자동차 사고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요. 2.5배 돈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을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여기서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신고제도 관리 강화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용 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니, 처음부터 등록제로 바꾸면 이따위 과태료가 필요도 없는데 왜 처음부터 범법자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이걸 어기면 과태료를 때린답니까? 사륜 자동차와 똑같이 신고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이걸 왜 과태료까지 상향시키면서 이 난리를 치시냐고요. 관리가 귀찮으신 겁니까? 자,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발표 계획이고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사용 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답니다.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 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 폐지를 유도한다. 참나, 이게 말인지 빵군지. 자,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사용 폐지를 유도한다? 이게 소유자가 불명확한데 전국에 대포차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시나요? 오토바이 서류 3장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매매도 불가능한 대포차들을 다 찾아서 사용 폐지를 유도한다? 이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개띠띠띠띠 소리입니다. 유도한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할 건데요, 이거? 동사무소 직원? 안 그래도 서류 떼주는 작업 일 엄청 많다고 투덜대는 공무원들인데 그깟 일에 동원된다고 지들 월급도 안 오르는데 이걸 할까요?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자,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지 정보 정산원 확대하고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이거 좋아요. 하지만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말고 신고제로 해놓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등록제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안전검사제도 신규 도입. 이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종합검사 하고 있고 125cc 이상 125cc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검사하면 뭐합니까? 검사 끝나면 원복시켜서 부릉부릉 또 타고 다닙니다. 자, 요건 추후에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정비 전문성 제고.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륜차 정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답니다. 이제서야. 그럼 이제까지 한 사람들은요? 다 무자격잖아요, 그죠? 19년도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현업에서 오토바이 수리하시는 분들 다 무자격자들이라고. 이게 실력이 없어서 무자격자가 아닙니다. 자동차 수리만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고 정비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야 이륜차 정비를 자동차 정비업 기준으로 신설하겠다. 4륜 자동차 수리와 2륜 자동차 수리, 엔진, 쇼바, 브레이크, 타이어, 전자교통 다 비슷하니 그렇다고 칩시다. 자격 관리 위해서 그럼 그 많은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들 2년제 대학으로 다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예산은 또 편성하셨나요? 공무원님들 귀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 미워도 제도 시스템 하나는 기가 막힌 놈들입니다. 일본 제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일본 이륜차 정비는 3급, 2급, 1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실상 1급 자격시험은 치러지고 있지 않지만 2급 자격만으로도 충분히 국토부에서 발행한 자격증으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급 자격증은 간단한 브레이크 등등의 수리만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폐차제도 도입한답니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 전국 540여 개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왜 웃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동차 폐차장에 문의는 해보고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오토바이 센터에서도 돈 안 돼서 안 받는 게 오토바이 폐차입니다. 고물상 갖다 주면 얼마 주시는지 아시나요? 7,000원 줍니다. 오토바이 폐차하다 보면 엔진에서 오일 줄줄 새지, 휘발유 남아있으면 불나지. 자동차 폐차장에서 돈 안 되는 오토바이를 삐리삐리 했다고 받아줍니까? 이것도 폐차장 사장님들 이야기는 들어보기는 하셨나요? 도대체 공청회 때 참석한 훌륭하신 분들이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해집니다. 아니, 누구길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따위로 편하게 정책을 만듭니까? 자, 폐차 과정을 예시로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폐차 과정, 폐차 요청, 폐차장에서 차량 인수, 사용신고 필증 쭉쭉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 사용된 차종, 연식 등을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답니다. 여보세요. 폐차 시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그냥 고철 뿐입니다. 고물상조차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오토바이 폐차고요.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 재활용 업계의 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할수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거 내가 진짜 미치. 국토부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록제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의무제가 아닌 신고제인 마당에 오토바이 주인들이 폐지만 하면 자기 것도 아니고 의무도 없는데 그 미쳤다고 폐차장에다 귀찮게 갖다 버립니까? 좀 알고 정책을 만드세요, 제발 좀. 자, 그러면서 정부는 호소를 합니다.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보도 자료를 마무리하였는데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륜차 제도 개선을 위한 게 아닌 그냥 삥을 더 뜯으려고, 세금 더 뜯어내기 위해서 제도 개선한 것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부터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타국가, 일본, 대만, 이륜차 제도 관련해서 공부하세요. 공부한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세요. 책상에 앉아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이야기 듣고 정책 만들면 이따위 정책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이륜차 무질서로 인하여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날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배달 라이더들입니다.
인도주행, 횡단보도주행, 신호위반 등등 대부분의 불법을 저지르는 이륜차도 배달 라이더들입니다. 그럼 라이더들이 준법 운행을 하기 위해선 어떤 선행 조건들이 갖춰져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배달 운임료 정상화입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이 두 개 회사 시총이 얼마나 될까요?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첫날 시총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요, 이 고작 배달 시장 대한민국 통째로 하나 먹었을 뿐인데 21년 3월 기준으로 약 3조 원의 시가총액 기업이 되었습니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배민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0%를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킨 후에 수수료 정상화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수수료를 배민에게 매월 안겨주고 있고요. 최근에 카카오가 배민 초기 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인하를 무기로 점주들을 꼬시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자,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이 대기업들은 라이더들의 사망과 전혀 무관한가? 그들은 상관없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고 있고 자신들은 품격 있는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점주, 소비자, 라이더들을 상대로 피를 빨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예전에 라이더들을 직고용하던 시절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점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달 운임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쿠팡, 배민 등 대기업의 이익 공유가 필요합니다. 불법 운행을 일삼는 이륜차들에게 화살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배민들이 이런 대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ESG이고 그것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꼴랑 배민이랍시고 보여주기식 민주노총 단체협약 이런 거 라이더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두 거대 업체들이 라이더들을 직고용 혹은 간접 고용 형태로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불하고 추가적인 라이더 수입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정비입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는 어딜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도로는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도 똑같이 차량과 차량 사이에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순서를 지켜가면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할까요?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다녀야 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차량과 차 사이에 오토바이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체증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 도심 사거리마다 이륜차 존을 만들면 어떨까요? 교통신호 대기 시에 아예 합법적으로 이륜차들이 맨 앞줄에서 신호를 대기할 수 있도록 이륜차 존을 따로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배달 시간이 좀 더 줄지 않을까요? 막혀있는 도로에서 이륜차의 차간 주행을 허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옵션입니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무작정 단속할 게 아니라 라이더들이 숨통이 틀 수 있게 조금만 유동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 주자는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달 라이더들의 준법 운행 유도입니다. 배달 운임료 정상화로 라이더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라이더들도 무리하게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달 운임료 정상화 되어도 난 모르겠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되고 뭐 난 미친 척하고 지금처럼 불법 유턴하고 신호 안 지키면서 배달할 거야 라고 하는 라이더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이더들끼리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신호 위반 10개 이상 적발되면 배달 라이더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스스로 자정되지 않을까요? 무작정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세금 뜯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토부 관계자님들, 그들이 준법 운행을 할 수 있게 법,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날리던 세금을 뜯어가던 하세요. 부탁입니다. 자, 이상 바이크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